안녕하세요. 카린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거울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저자는 러네이 앵겔른입니다. 제목이 정말 시선을 잡아끌어서 사실 저는 제목만 보고 이 책은 읽어야겠다 하고 읽었어요. 책의 저자인 러네이 앵겔른이라는 사람은요, 심리학과 교수로 여성 심리학, 젠더 심리학을 오랫동안 대학에서 가르쳐 왔고요. 이분이 2013년도인가 그 테드톡 한 게 있더라고요. 제목이 The Epidemic of Beauty Sickness예요. 그 외모 강박증이라는 전염병 이 정도 되겠죠. 어, 책을 되게 압축적으로 요약해 놨다는 인상을 받았고요. 그거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외모 강박이라는 여성이라면 너무나 쉽게 시달리는 병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여성들의 사례를 끌어와서 원인을 분석해 보고요. 해결책도 제시하는 책이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책 속에 소개되는 다양한 여성들의 어떤 외모 강박증과 관련된 사례를 읽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 당장 기억에 남는 건 이름이 에린이었나 그랬던 여성인데요. 이 여성은 외모 강박증과 맞서는 와중에 삭발도 하고요. 화장품과 작별을 위해서 편지도 써요. 그러다가 나중에 화장품이랑 화해도 하는데요. 너무 재미있어요. 근데 이런 공감에만 그치지 않고 저자가 심리학과 교수잖아요. 그런 직업적인 전문성을 살려서 이 사례들을 분석해 주는데요. 책을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숲을 보는 느낌이에요. 나는 나만 아픈 나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아픈 나무들이 많네. 책을 읽고 제가 인상적으로 느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대상화라는 건데요. 제가 이해하는 대상화는 이래요. 상대를 주체적으로 뭐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수동적으로 봐버리는 거죠. 내가 툭 하면 반응하는. 그러니까 항상 당하는 입장에 상대를 놓아두는 거예요. 영어로 대상화가 objectification인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니까 쉽더라고요. object, 사물, tification, 사물화 시킨다. 그러니까 여성을 물건화하는 거죠. 아직도 많은 남성들이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단순화시키는 사례가 너무너무너무 많아도 너무 많죠.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엠번방 사건 때문에 한국이 되게 시끄럽잖아요. 저는 많은 것들이 놀랐지만요. 그 와중에 정말 놀라웠던 건 가입자가 26만 명이나 된다는 것이에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소수의 미친 사람들이 한 짓이 아니라 26만 명이라는 엄청난 남성들이 함께한 범죄인 거죠. 도대체 그 사람들은, 그놈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여성을 바라볼까? 그 사람들한테 여성은 그냥 단지 진짜 물건 같은 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범죄를 해내고 그거를 소비할 수 있는지 너무 놀랍고요. 물론 이 엠번방 사건은 여성 대상화 외에도 그 모든 나쁜 범죄의 총집합인데 저는 이 사건이 한국 남성들이 여성을 어떤 식으로 대상화하는지 바라보는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대상화라는 게 알고 보면 생활 곳곳에 숨어 있어요.
뭐 일부 남성들은 자신들이 친구들이랑 주고받는 카톡만 봐도 알 수 있을 텐데 뭐 여자 연예인들 사진을 올려놓고 키득키득 어쩌고 저쩌고 전 이런 거 전부 다 대상화라고 보거든요. 물론 모든 남성들이 그러진 않겠죠. 근데 분명한 건 여전히 많은 남성들이 여성을 소비하길 좋아하죠. 이렇게 대상화를 당한 여성들은요, 자기 자신을 대상화하는 자기 대상화를 시작하는데요. 다른 말로 신체 모니터링이라고 불리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대해서 끊임없이 평가하고 감시하는 걸 말해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공감했던 문장 두 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릴리 마이어스라는 한 대학생 시인이 쓴 작아지는 여성들이라는 시입니다. 나는 사회학을 전공하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몰라. 왜냐하면 모임 내내 피자 한 조각을 더 먹을지 말지만 고민했거든. 다음은 17살 알테미스가 한 말이에요. 내 머리가 마치 반반씩 쪼개진 것 같아요. 반은 내 몸매용이고 반은 학교용이죠. 자기 대상화를 하면요. 먹는 행위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고 나중에 그 정도가 심해지면 내가 이거를 먹을까 말까를 생각하는 데에만 시간을 엄청나게 써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뭘 좀 덜 먹고 안도하거나 뭘 좀 더 먹고 우울하거나 그런 것뿐이에요. 뾰루지에 막 좌절하고 러브핸들에 모든 의욕을 잃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너지가 어떻게 남아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우울증이 오고 섭식장애가 오는 거죠. 제가 겪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건 자기 대상화는 너무나 파괴적이라는 것. 외모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창을 닫을 수 있을 만큼. 근데 이 자기 대상화를 겪고 있는 여자아이들이 그리고 여성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모두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여성들이 대상화와 이 스스로에 대한 대상화로 엄청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개념은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개념인데요. 우리 모두가 미디어의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건 알잖아요. 우리의 뭐 무의식을 장악할 만큼요. 그러니까 저자는 여성의 대상화 그리고 여성의 외모 강박증의 원인으로 미디어를 주목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쁜 미디어를 읽어낼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다른 말로 미디어 문해력이 있다면 이 문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요. 페미니스트적 태도를 지닌 여성이 미디어 속에 이상화된 여성의 이미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봤어요. 책이 말하는 결론을 간략히 말하면 페미니즘이 어떤 이상적인 미를 내면화하는 것에 저항할 수 있고 거기에 맞설 수도 있으나 그러나 이 개인인 페미니스트가 자기 방의 거울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바라보는 데는 뭐 미디어를 비평하고 따질 줄 아는 이런 미디어 문해력이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적용하는 것의 갭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머리로는 이런 거죠. 아, 나는 저런 페이크에 속지 않아. 나는 저게 여성 외모 강박을 조장한다는 걸 알고 나쁘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그것을 아는 것과 별개로 내가 내 방의 거울 앞에 섰을 때는 내가 너무 못나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한 건 없으니까요. 페미니스트라도요. 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각자에겐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아름다운 존재다. 저자는 이 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박하는데요. 저자에 따르면 객관적인 아름다움이란 건 분명히 존재해. 정말 아름다운 건 흔하지 않기 때문에, 드물기 때문에 두드러지는 거야.
문화권이 다르다고 해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어떤 표준화된 아름다움이란 게 있어 라고 해요. 우리 여자친구들끼리 아니야 너 예뻐, 야 너 예뻐, 이런 말 해줄 때 있잖아요. 저도 그런 말 할 때가 있고요. 제가 들을 때도 있는데 근데 그게 진짜 위로가 되진 않잖아요. 사실은 모두 아름답지 않고 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죠. 덜 예쁘고 덜 아름답다고 해서 덜 가치 있는 인간인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모든 여자가 아름다움으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모두가 예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의무가 아니니까. 또 저자가 덧붙여 말하길 우리 인간은 진화 심리학적으로 아름다움에 민감하도록 진화해 왔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것, 그 레어템을 갖고 싶은 여자들의 욕망은 이해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을 너무나 이상적인 아름다움으로 미화시키는 미디어와 그걸 용인하는 문화가 너희들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름답고자 하는 욕망은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그 욕망 말고도 우리 여성은 다른 수많은 무수한 욕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다. 우리가 아름다움에 눈이 먼 사이에, 그것에 집착하는 사이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능성들을 놓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죠. 책의 뒷부분에서 저자는 외모 강박증에 대한 해결책을 몇 가지 제시하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궁금하면 읽어보면 되겠죠.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우리 몸이 가진 역학을 이용하자라는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실제로 제가 경험해서 도움이 됐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성이 가진 몸은 장식품이거나 전시품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기능적인 신체라는 점을 강조해요. 우리도 잘 달릴 수 있고요. 뭐 역기도 들 수 있고요. 달리기도 할 수 있고요. 몸을 움직임으로써 비롯되는 그 즐거움과 성취를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남자들만 스쿼트 들고 그 막 무게 들어서 기뻐하는 걸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나도 내 몸을 움직여가지고 내 근육이 막 만들어지는 걸 보고 좋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 남자들이 운동을 할 때 여자들은 다이어트용 운동을 하잖아요. 제가 다이어트 운동이 아닌 어떤 내 신체가 가진 능력치를 끌어올리고 싶어서 시작한 운동이 언제부터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1년쯤 됐을까요? 그 풀업이 너무 하고 싶고요. 밴드 없이. 그리고 푸시업도 정석으로 하고 싶고 10km 마라톤도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것들을 위해서 하는 운동은 이전까지 제가 살을 빼기 위해서 했던 운동과는 달라요. 둘 다 괴로운 건 마찬가지인데 훨씬 제가 능동적이게 되고 내 몸에 대한 어떤 믿음 같은 것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저 소모시켜야 하는 어떤 지방체로 대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역동적인 생명체로 대하고요. 내 몸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학대해서 살을 빼야 할 게 아니라 내가 연료를 잘 주고 잘 지내면서 최대치의 쓰임새를 끌어올려서 능력을 발휘해야 할 무엇으로 생각하게 하는 거죠.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도 외모 강박증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걸 이 책을 읽고 다시 한번 느꼈어요. 책 속에 소개되는 여러 여성들의 사례만 봐도 아이였을 때 부모한테 어떤 식의 말을 듣는지, 어떤 식의 가치 판단을 듣는지 외모에 대해서 그 부분이 이 여성이 자기 자신 신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상당한 영향을 주더라고요. 저만 봐도요. 저 어렸을 때 별명이 예쁜 돼지로 불린 적도 있고요. 뭐 너 살 빠지면 진짜 예쁘겠다 같은 좋아해야 할지 싫어해야 될지 모를 그런 코멘트도 되게 많이 받았고 뭐 저희 아빠는 여자는 너무 크면 안 돼, 뭐 여자는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코멘트도 상당히 많이 하셨고, 고등학생 때는 제가 이렇게 손을 들고 벌을 서는데 남자 선생님이 야, 너 곧 교복 터질 것 같다 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한 번도 뭐 화를 내거나 그런 적이 없고요. 오히려 제가 뚱뚱하다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꼈어요. 심지어 어떤 남성분은요, 제 면전에다 대고, 아, 너 살 빼면 내가 진짜 너 만나줄 건데, 라고 아주 뻔뻔한 말을 뱉은 적도 있는데, 여자를 사무라 시키는데 너무 익숙하고 당연해서 여자는 예쁜 바보이어야 하는 게 하나의 이데올로기처럼 어떤 제가 만난 남성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제 남자친구도 어, 저한테 외모에 관련된 지적을 서슴지 않고 했어요. 저랑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를 인식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스스로의 애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걸렸고요. 지금도 저희 엄마는 저를 만나면 아, 그래도 살이 좀 빠져서 다행이다 그런 말을 하고, 어떤 친구는 저 만날 때마다 아, 넌 토넬 같네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외모 얘기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이게 어떤 적당한 선을 넘어서 너무 병적이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본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요즘 읽고 있는 책이 뭐야? 뭐 요즘 너 고민 있니? 뭐 요즘 기분은 어때? 진짜 물을 수 있는 게 많은데 항상 중요한 이슈는 외모와 관련된 거라는 거.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저 자신을 방어했냐 생각해 보면요. 제가 좋아하는 책 관련, 영화 관련 팟캐스트들을 많이 듣고요. 외모를 도마 위에 올리지 않고도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과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책이나 영화나 어떤 외모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는 중요한 게 내가 어떻게 느끼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어떤 영감을 받았고, 내가 어떤 어, 감정이 들었고,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보호막이 하나라도 있으면 너무 좋고요. 여러 개 있으면 더 좋고요. 이상적인 이미지는 끊임없이 미디어에서 전시될 거예요. 그걸 아예 안 볼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뭐 SNS 안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 없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내 주변을 조금 건강한 공동체로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필수적인 것 같고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네. 책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패토크라든지 바디토크에 대해서는 스스럼 없이 주고받잖아요. 야, 너 살이 많이 쪘다. 야, 너 뭐, 얼굴이 피부가 왜 그러네. 어떤 부정적인 말들요. 몸을 평가하고 외모를 평가하는. 근데 실제로 내가 외모 강박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털어놓거나 그 서로가 가진 힘듦을 공유하거나 하려는 시도들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뭐 해결책을 찾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외모 강박 현상, 외모 강박 병을 개인의 문제로 제껴두지 말고 이 문제에 있어서 여성들이 먼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중요한 건 싸워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그냥 아, 나 너무 못생겼어 이렇게 낙담해버리거나 예쁜 거 당연한 거야. 뭐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는 대신 누군가가 나를 예쁘다, 예쁘지 않다, 예쁘지 못하다로 판단하려고 하거나 내 스스로가 나한테 그런 식의 해로운 자기 대상화를 한다면 거기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막 자꾸 오염돼. 마지막으로 책에 나오는 여성 중에 한 명인 콜린의 말을 전하면서
오늘의 책 소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였는데 어땠는지 잘 모르겠네요. 안 좋은 날도 있냐고요? 실수도 하냐고요? 당연하죠. 미끄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도 퇴보할 수도 있죠. 저는 앞으로 계속 나아갈 거예요. 감사합니다.